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지난 23년간 저희 심평원이 어떻게 데이터 중심의 조직으로 진화를 했는지 그 치열했던 여정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진화의 중심에는 스트래티지의 시멘틱 레이어가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발표에 앞서서 한 3가지 정도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고립된 데이터의 섬, 사일로를 어떻게 극복하였는가? 그리고 두 번째, 시멘틱 레이어가 조직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평원이 AI 시대를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DW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03년입니다. 심사평가원은 본원의 한 개의 본원과 12개의 지역본부로 운영되어서 데이터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그런 시스템을 DW로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데이터가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DW를 통해서 모으자라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고, 전국의 진료 데이터를 5년치를 보관하고 350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올랩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제공을 하였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심평원 전체 인원이 한 1000명을 좀 넘었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올랩 사용자를 350명을 쓴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심평원은 대한민국 공공기관 중에서도 선도적으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도입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최초로 구축을 했고 10년도에 MSTR, 지금의 스트래티지죠, 최초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17년도에는 통합분석 플랫폼으로 다시 한번 변신을 하였고요. 20년도서부터 24년도까지는 데이터 품질 고도화와 통계 문화 정착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정교한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고요. 심평원은 DW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데이터 규모와 그다음에 활용 수준을 꾸준히 끌어올리는 역할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DW 타임라인별로 핵심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최초 구축 이후에 7년 만에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였는데요. 이때 드디어 스트래티지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약 800명 규모의 동시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확장을 하였고요. 또 개인정보 보호와 메타데이터 표준화를 통해서 개인정보를 강화하고 품질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그런 작업을 하였습니다. 2017년입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라는 그 용어의 대두가 폭발적으로 일면서 DW도 이 시스템을 확장하는 개념의 통합분석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DW 시스템으로 모든 기관의 데이터를 다 일원화시키고 보유 데이터 기간을 10년으로 그 이상 확대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특히 DW 포탈과 관련된 부분을 전면 개편해서 직원들 스스로가 학습을 하고 분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시기부터 약 1800개의 라이센스로 확대하면서 본격적으로 심평원은 데이터 중심 조직으로 거듭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부터 24년까지는 서비스 확대와 고도화에 집중하는 시기였습니다. 품질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데이터 관리 가이드를 재정비하는 등 운영 체계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기타 서비스들도 고도화하고 강화하는 작업을 했었는데요. 25년도 기준으로 정형화된 보고서가 한 18,000건 이상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의미는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거는 그 조직 전체가 데이터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평원 DW 포탈 화면입니다. 일단 올랩과 관련된 서비스를 직접 접속할 수 있는 환경과 계정과 권한을 부여받을 수가 있고요. 메인 화면에서는 모든 사용에 대한 현황 모니터링을 확인할 수가 있고, 특히 커뮤니티를 통해서 자료라든지 Q&A 같은 것을 받아볼 수가 있고, 교육을 신청할 수도 있으며 시험과 관련된 부분을 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만든 보고서를 통계 품질을 통해서 신청을 해서 검증을 하고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서비스를 이 포탈을 통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평원 DW 시스템 전체 구성도입니다. 운영 시스템의 다양한 업무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하나의 통합된 DB로 구축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EDW 요약 마트는 물론이고 스트리티지를 포함해서 기타 다양한 분석 도구들을 사용자들한테 제공해주는 환경입니다. 다소 이게 복잡하게 보일 수는 있는데요. 핵심은 하나입니다. 사용자가 쉽고 빠르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보유 중인 정보의 현황입니다. 뭐 숫자로 이렇게 나열된 거를 보통 관심 있게 보셔도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500테라바이트라는 데이터량이 어느 수준인지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국민 전체 약 17년 이상의 데이터의 의료 이용 기록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거대한 디지털 자산입니다. 네, 오늘의 핵심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신평원이 스트리티지를 선택한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안정성이었습니다. 1,800명 이상의 직원들이 동시에 접속하는 것을 견뎌야 되는 강력함이 필요했었고요. 복잡한 데이터 구조를 비즈니스용으로 치환해주는 시멘틱 레이어의 탁월함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별도의 코딩 없이도 누구나 웹에서 직접 통계를 산출할 수 있는 고성능의 올랩 분석 기능이 받쳐줘야 됐습니다. 이 덕분에 신평원은 대용량 통계 리포트 작성을 이전보다 상당히 편하게 진행이 됐고요. 여기에서 이 대용량 데이터라는 기준을 신평원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은 보통 한 사람이 5년에서 10년치 진료 데이터를 뽑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고요. 한 100만 건 이상의 데이터 자료를 연계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분석을 하는데 보통 이때 발생되는 데이터 용량이 3에서 4기가 정도가 넘는 데이터가 추출이 됩니다. 이거를 직원들이 계속 수도 없이 뽑는데 이런 환경을 버텨주는 도구가 바로 스트리티지였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다른 제품군들을 많이 검토를 했는데 이 대용량이라는 기준을 충족을 못 시키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스트리티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앞에 세션에서도 이 데이터 사일로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신평원도 이 사일로 현상을 경험을 했습니다. 사일로란 그 고립된 데이터 섬처럼 부서나 시스템마다 데이터가 갇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서로 공유되지 않은 상태이죠. 신평원도 DW 이전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개 본원과 12개의 지역본부가 서로 자료를 따로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DW를 도입하면서 1차적으로는 데이터 통합은 이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언어의 장벽, 즉 데이터베이스와 사용자 간 또는 BI 툴 간에 벽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누군가 번역해 줘야 됐었죠. 그래서 시멘틱 레이어를 구축했고요. 이제 직원들은
DB 구조를 몰라도 알기 쉬운 업무 용어로 데이터를 조회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부서마다 다르게 부르던 지표들도 하나의 표준으로 관리가 되었습니다. 신평원은 시멘틱 레이어를 두 가지 방식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BI 메타데이터 계층을 강화하였습니다. 모든 주요 테이블과 컬럼들을 직관적인 한글화를 했고 설명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DW 딕셔너리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용어 사전을 만든 건데요. 각 통계 항목의 정의부터 유사 표현까지 정리해서 전사에 공유를 하였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실제 신평원에 적용된 스트리티지 BI 분석 관점입니다. 약 2,000개의 테이블을 한글화했고요. 2만 개의 애트리뷰트와 1만 개 이상이 되는 매트릭 값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신평원 직원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들을 한글화로 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앞에서 말씀드렸던 신평원 DW 딕셔너리입니다. 데이터 또는 본인이 찾고자 하는 용어, 테이블, 컬럼 뭐든지 다 좋습니다. 또 보고서도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회된 내용에서 테이블 정보와 또는 컬럼 정보에 대한 용어, 유사어 등등을 다 조회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딕셔너리의 장점이라고 하는 거는 조회된 내용의 하단으로 내려가 보면 링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 링크가 의미하는 거는 실제 저 용어로 사용되어져 있는 보고서를 걸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전에 다른 사용자들이 어떻게 분석을 해서 썼는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본인도 그거에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네, 신평원은 이러한 시멘틱 레이어 도입을 통해서 사용자 친화적이면서 데이터 활용의 장벽을 낮추고 데이터 사일로를 거의 100% 가깝게 해소를 하였습니다. 후에 신평원 조직은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보시면 자격증 제도를 도입해서 초창기에는 사내 자격증을 획득한 직원에게 인사 가점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 경진대회를 연 1회 실시를 했었고요. 그리고 작년부터는 매월 공개형 데이터 분석 챌린지를 열어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이 모든 대회 제도들을 참여한 직원들에게는 그 고가 점수를 부여하고 성과 점수를 주고 거기에 베네핏까지 추가하는 등 무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내용은 운영과 교육 체계에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일단 DW 품질 관리 실무 협의체를 조직적으로 운영을 하였고요. DW 데이터 관리와 통계 생산 가이드를 제공하면서 오프라인 교육을 연 800명 이상 직원들을 학습을 시켰고요. 1인 1교재를 제작하여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POC 직접 찾아가는 그 집합교육까지 실시를 하였습니다. 숫자로 보는 신평원 데이터 문화입니다. 먼저 DW 사용자가 25년도 기준으로 약 2,200명이 넘었습니다. 25년도 기준으로 전체 직원이 한 3,500명이 넘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처음에 저희 신평원 직원이 2003년도에 몇 명이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시나요? 1,000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25년 현재 직원이 3,500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 데이터 기반의 조직 문화가 활성화된 게 아니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다수의 거의 신평원 직원이 DW를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연간 비정형 보고서 기준으로는 약 20만 건의 보고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자랑할 만한 성과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진행하는 데이터 행정 기반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달성을 하였습니다. 행정평가 전체 공공기관 평균이 59.5점입니다. 심평원은 이를 훨씬 뛰어넘어서 100점 만점을 받은 것이고요. 저 이거 표 만들 때 약간 이 부분에서 울컥했습니다. 정말 힘들었거든요. 네. 아무튼 지금까지 보여드린 이 활용 성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전 직원 대상의 데이터 리터러시가 조직적으로 뿌리 내렸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2025년도 그러니까 작년이죠. AI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스트래티지 AI 봇을 활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에 대한 실효성을 검증을 해봤는데요.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복잡한 조건 없이 일상 언어로 통계를 물어서 AI가 얼마나 정확하게 답을 하는지 통계 분석 서비스의 검증을 받아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당돌한 도전이었는데요. 저는 이게 가능했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시멘틱 레이어가 탄탄하게 구축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사용자 평가입니다. 실제로 국민참여소통단 100명을 섭외해서 이 서비스를 사용해 보고 평가를 받은 결과입니다. 실제 운영 서비스였다면 90% 이상의 평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심평원은 이미 AI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물론 스트리티지 코리아, 그다음에 저희 심평원, 그리고 스트리티지 코리아 협력사인 잘렌시아, 지금은 현 오브젠으로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이 세 곳에서 같이 머리를 싸매고 진행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프로젝트 기간은 총 40일이 걸렸습니다. 기획하면서 서비스 오픈할 때까지. 심평원의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은 지금 현재 전 국민이 그 로그인 없이 사용하는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AI 서비스가 오픈된다라고 해도 계정 없이 전 국민이 써야 되기 때문에 사용 계정에 일단 제한이 없어야 된다라는 전제하에 어떻게든 100명이 만들어지게끔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40일간 단 2명이서 이 프로젝트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받은 성과입니다. 혹시 이런 프로젝트를 보통 성공시킬 때 얼마의 기간과 인력이 필요한지 혹시 경험치가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면 되게 좋겠습니다. 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거의 마지막입니다. 심평원은 2026년도에 고도화를 통해서 25년치 이상의 데이터를 보존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고요. 드디어 MSTR이라는 제품군을 스트리티지 온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올해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차세대 DW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을 할 계획이면서 거기에 AI 기술을 결합한 지능형 데이터 플랫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평원 DW의 미래 발전 방향은 DW 그 자체가 AI화가 되는 시대를 꿈꾸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달하고 싶은 3가지 메시지를 정리해 보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첫 번째, 시멘틱 레이어는 기술을 넘어서 조직 문화를 바꾸는 혁신의 촉매제 역할을 하였습니다. 둘째로, 데이터 접근성 및 대중화는 시스템뿐만이 아니고요. 끊임없는 교육과 운영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냥 갈아 넣어야 됩니다. 네. 셋째,
AI 시대를 준비하는 최고의 비결은 결국 탄탄한 데이터 기반을 먼저 구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